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에 몰래 설치됐던 골프 연습장입니다. 지난 2022년 5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직원들을 불러 골프 연습장 설치 공사를 지시했는데 외부에 알려지는 걸 피하려 공사명은 초소조선공사, 공사 내용은 근무자 대기시설이라며 허위 문서를 꾸몄습니다. 김 전 처장은 또 공사 현장을 방문해 외부에서 보이지 않게 나무를 심으라고 지시하는가 하면 스윙 자세를 스스로 볼 수 있도록 골프 연습장 안에 깨지지 않는 거울을 설치하라는 등 각별히 신경을 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기존 건물을 증축해 만든 골프 연습장은 토지 사용 승인, 건축 신고, 부동산 등기 등의 관련 절차를 하나도 밟지 않은 사실상 유령 건물이었습니다. 행안부의 토지 사용 승인과 기재부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에 필요한 절차도 거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골프 연습장 공사비가 1억 3천여만 원에 달했지만 관련 승인도 없고 공사 서류도 가짜라 국회나 외부 기관에선 관저한 골프 연습장의 존재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애완고양이를 위한 캣타워가 173만 원, 일반 욕조의 2배 크기인 편백나무 히노키 욕조가 1,484만 원, 일본식 전통 바닥재 다다미가 336만 원, 전부 국민의 혈세로 설치한 건데 감사원은 11건의 위법 부당 사항을 확인해 관련 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김 전 처장 등 관련자들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윤 전 대통령의 관여 여부는 확인하지 못했으며 21g 특혜 의혹 등 관련 진실이 특검 수사에서 더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자료를 이미 제출했다고 전했습니다. MBC 뉴스 홍신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참모진들의 업무가 청와대로 완전히 이전된 가운데 윤석열 정부 시절 용산 대통령실 내부 모습이 일부 공개됐습니다. 오늘 아침 김어준 뉴스공장 유튜브에 출연한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이 공개한 사진. 대통령 집무실 가장 안쪽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우나가 나옵니다. 편백나무 재질로 꾸며진 시설 가운데에는 스토브와 건식 사우나용 돌무더기가 있습니다. 사우나를 하는 동안 볼 수 있도록 벽에 TV도 설치됐습니다. 이 시설에는 별도의 문이 또 있습니다. 이 문은 샤워실로 연결되고 넓은 공간에 대형 침대가 놓여있는 침실로 이어집니다. 침실 옆 별도의 내실에는 긴 소파와 의자가 놓여있는 응접실도 있었습니다. 보통 이제 기관장이나 이런 데 작은 내실은 가는 그렇죠. 경우는 있습니다. 밤새고 쪽잠 자는 쪽잠 그런 자는 거. 정도의 네. 집무실에 사우나가 있는 경우는 아마 전무후무하지 않을까요? 윤 전 대통령이 지각 출근을 할 때 드나들었던 통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기존 주차장 벽을 허물고 만든 별도의 길, 밖에서는 잘 볼 수 없도록 불투명한 재질의 벽면을 세웠고 길을 따라 쭉 걸어 들어가면 지하 1층 주 출입구로 이어지는 문과 별도의 문이 있습니다. 이 문에는 경호처 문양을 배경으로 폐문,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같은 별도의 출입구 공사를 완료한 시점은 2022년 11월 23일인데 딱 그 이틀 전인 11월 21일에 윤석열 도어 스태핑은 중단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실은 MBC 기자와의 설전을 도어 스태핑 중단의 배경이라고 강조했는데 사실은 그 이전부터 중단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이 제기됩니다. 소위 도어 스태핑을 그만둔 건 이게 완공되기 이틀 전 아, 그날 딱 맞춘 거구나.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기자들 보러 안 가도 된다. 우연의 일치일 수 있는데 강 실장은 이번 공개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 공간이 완전히 허물어지기 전에 기록용으로 찍어놓은 사진 중 일부라고 설명했습니다.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지붕을 따라 긴 가림막이 설치된 통로를 지나가면 대통령실로 들어가는 출입구가 나옵니다. 문을 열면 내부 통로가 나오는데 대통령 집무실로 가는 길입니다. 해당 통로는 폐문,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고 써붙여 다른 사람의 통행은 차단했습니다. 이 길은 이른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밀 통로인데 대통령실 출입기자들의 눈을 피해 출근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출입구는 윤 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달여 만인 2022년 7월 27일 만들기 시작해 4개월 만인 11월 23일 완공됐습니다. 당시 MBC 기자와의 갈등을 불미스러운 사태라며 도어 스태핑을 중단한 지 불과 이틀 만입니다. 이 때문에 폐쇄적인 청와대에서 벗어나 언론과 활발히 소통하겠다던 윤 전 대통령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의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한참 전부터 비밀 통로를 준비해놓고는
언론과의 갈등을 핑계 삼아 도어 스태핑을 끝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연히 일치일 수 있는데 이게 완공되는 시점에 중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늦장 출근 의혹은 취임 직후부터 재임 기간 내내 제기됐습니다. 심지어 경호 차량을 동원해 가짜로 출근한다는 지적까지 나왔습니다. 9시에 가짜 경호 차량이 출발하고 어쩔 땐 11시, 어쩔 땐 오후 1시에 또 다른 경호 차량이 출발합니다. 이게 상식에 부합합니까? 결국 윤 전 대통령의 비밀 통로가 공개되면서 언론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윤 전 대통령의 말은 허언이었다는 게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배상안 발표를 하루 앞두고 있던 지난 2023년 3월 5일 경복궁의 일반인 관람이 끝난 직후인 오후 5시쯤 예고도 없이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경복궁을 찾았습니다. 갑작스러운 방문에 경황이 없던 경복궁 관리소 측은 관리소장도 부재 중이어서 안전관리 담당 직원이 황급히 안내를 맡아야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교흥 위원장실에 따르면 당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경호원 3명만 대동한 채 경복궁을 찾았는데 먼저 어좌가 있는 근정전에 들른 뒤 경회로 2층에 있는 망루에 올랐다가 향원정을 지나 경복궁 가장 깊숙이 있는 건천궁에 도착했습니다. 건천궁에 도착한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닫혀있던 건천궁 문을 열라고 직원에게 지시했고 건천궁 문이 열리자 안으로 들어간 김 씨는 사면이 막혀있는 곤영합의 방문까지 열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곤영합은 고종의 침소인 장안당과 붙어있는 명성황후의 침소로 지난 1895년 일본인 자객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참혹하게 시해당했던 비극의 역사가 서려있는 곳입니다. 곤영합은 평소 출입이 통제돼 있는데 닫혀있던 곤영합 방문을 열고 들어간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동석자 없이 약 10분 동안 단둘이 그 안에 머물다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왕의 자리에 앉았던 김건희가 명성황후의 침실까지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국가유산을 훼손했을지 어떤 행위를 했을지 윤석열 부부가 그곳에서 무엇을 했는지 철저히 밝혀야 합니다. 2022년 단 한 차례도 고궁을 찾은 적 없던 김건희 씨는 2023년 1월부터 갑자기 고궁을 찾는 횟수가 늘기 시작해 같은 해에만 모두 5번이나 고궁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그중 절반 이상이 단순 관람 목적의 방문이어서 문화재 사적 유용 논란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 국정감사에서 공개된 사진입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슬리퍼를 신은 김건희 씨가 허리에 손을 올린 채 무언가를 보고 있습니다. 왼쪽에 두 손을 모으고 서 있는 남성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실의 정용석 선임행정관, 지금은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의 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오른쪽엔 금거북이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그 옆은 최응천 당시 국가유산청장입니다. 휴궁일이었던 지난 2023년 9월 12일, 김건희 씨가 근정전을 비공개로 방문해 어좌, 즉 왕이 앉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로 옆에 있었어요. 말씀하세요. 본인이 가서 앉으셨지 않았을까? 앉아 계셨다 하더라도 오래 1, 2분 정도밖에. 국보 223호인 근정전은 평소 일반인의 출입이 제한돼 있고 역대 대통령 중 근정전 안까지 들어와 어좌에 앉은 경우도 없었습니다. 민주당은 종묘 차담회에 이어 김건희 씨가 또 한 번 국가유산을 사유화했다고 질타했습니다. 용상을 개인 소파 취급해서 이렇게 국가를 모독하는 행위를 했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왕을 꿈꿨나 봅니다. 붉은 칠에 황금 장식이 더해진 근정전 어좌는 절대 권위를 상징하기 위해 신하들보다 높은 곳에 자리에 있습니다. 이병우 위원장이 올라가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김건희가 그 높은 계단을 올라간 겁니다. 네. 슬리퍼 신고.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네, 상황이 정용석 사장은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의 권유로 김건희 여사가 어좌에 앉은 것으로 기억된다면서 당시 측면을 이용하여 어좌에 올랐고 경호 직원이 보좌한 것으로 기억된다고 밝혔습니다. 네네. 측면에 올라가는 자리가 누가 올라갔냐면 왕이 올라가는 길입니다. 네네.
김 씨가 근정전에 방문한 건 외교 행사 사전 답사 때문으로 알려졌는데 당시 상황실 일지엔 김건희 씨를 VIP로 표기했고 근정전과 경회로 등에 약 2시간 가까이 머문 것으로 돼 있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씨가 이런 식으로 11차례 종묘와 경복궁, 창덕궁 등 조선시대 유적을 찾아 차담회 등 특혜를 누렸다며 왕처럼 궁궐을 이용하면서 권한 남용이나 규정 위반이 있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지난해 11월 29일 오전 9시 2분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출발한 차량 6대가 경찰의 교통통제 속에 4분 만에 용산 대통령실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4시간이 지난 오후 1시 9분 한 무리의 차량이 다시 경찰의 도움을 받아 관저에서 대통령실로 이동했습니다. 둘 중 하나는 가짜 출근인 셈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전 9시에 출근했다면 똑같은 경호 차량이 오후에 다시 움직일 이유는 없습니다. 직원들끼리도 아까 그 차는 뭐야 그러면은 그건 가짜야 빈차야 왜 그런 건데 그러면 출근하는 척 하는 거지. 한겨레 신문은 지난해 11월 6일부터 한 달간 이처럼 위장 출근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적어도 3차례 포착됐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직 경찰만 가입할 수 있는 익명 커뮤니티엔 기동대랑 용산은 이미 다 아는 사실, 여름엔 더 심했다는 등 격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깡통 차량에 대한 가짜 경호를 경찰이 위장 제대로 부른다는 사실도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그러나 진상 파악 대신 오히려 취재기자를 입건해 속전속결 조사 하루 만에 검찰로 넘겼습니다. 한남동 관저 주변 상가 옥상에 허락 없이 올라갔다는 이유로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취재기자의 휴대폰 등 소지품을 수색하고 영웅놀이를 하고 싶은 거냐는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거기로 왜 올라갔느냐, 기자놀이, 영웅놀이를 하고 싶은 거냐, 그 마음은 알겠는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되면 나중에 결혼도 못한다, 이런 식의 이제 발언까지도 제가 들었었고.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해쳤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취재 목적으로 들어간 행위에 대해서 건조물 침입을 적용해서 수사를 한 거는 좀 부당하다라는 의견. 경찰은 건조물 침입 혐의가 명확해 절차대로 바로 검찰에 넘긴 것뿐이며 영웅놀이 같은 부적절한 말은 한 적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의 군 골프장 라운딩을 취재한 또 다른 언론사 기자에 대해서도 건조물 침입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